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을 하면서 지금 7,3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세를 나타내며 지난 30분 동안 1.73%, 즉 123.91달러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바이낸스에서 2.37% 오른 7,311.2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오늘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지는 못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창업자가 대규모 매도 추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5일 92,000 이더리움, 즉 달러로 1157달러가 익명의 주소에서 크라켄 거래소로 이체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혹은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 대규모 매각에 나선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분석 서비스 뷰베이스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하여서 해당 거래를 비롯해 총 3건의 이체가 연속으로 발생을 했다. 이체 규모를 합하면 2,550만 달러 상당이라며, 해당 익명 주소는 이체 전까지 총 30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이 수년 전 비탈릭 부테린으로 받은 자금으로 추정이 된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주소가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혹은 비탈릭 부테린의 것이며 이들이 대규모 매도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성탄절에 9.2만 이더리움이 이체가 됐는데 또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로 추정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는 지난 25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92,000 이더리움 하나로 약 134억 7,369만 원을 이체한 사람은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 제프리 빌케로 추정이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이더스캔을 통해 해당 주소를 추적한 결과 제프리 빌케의 주소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네, 반면 그는 지난 3월 이후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과연 이 소식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 이더리움이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 중입니다.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많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불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인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리가 되고 있죠. 이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우후죽순 난립했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 수 있던 때가 있었죠. 외주 업체의 거래소 인프라 개발을 맡기면 누구나 거래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우후죽순 생긴 중소형 거래소는 자체 개발 인력 없이 쉽게 수수료 장사에 뛰어들었었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네,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또 자금난 및 경영난에 처한 거래소도 잇따라 생겼는데요. 네, 거래소가 걸러지고 있다는 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죠.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거래소는 결국 문을 닫게 되리라는 전망도 이에 힘을 더했는데요. 네, 특검법이 연내 통과 난항에도 거래소 거름망이 됐다고 합니다. 네, 특검법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를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네, 특검법을 심사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정이 미뤄졌을 뿐더러 국회 본회의도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죠.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설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법의 시행 가능성만으로도 거래소 업계에 큰 거름망이 됐는데요.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구나 거래소를 열기 불가능해집니다. 네,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인데요. 네,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실명 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가상 계좌를 발급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ISMS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인증 심사 수수료만 해도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라며 컨설팅과 이제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과 운영비를 더하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증을 획득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거래소는 특근법 연내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경영난을 겪는 거래소가 이 인증에만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에 이제 거래소 난립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거래소 사건 사고도 거래소 구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 사고인데 실명 인증 가상 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 계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경우 그 피해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거래소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투자 시장이 현재 얼어붙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외에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퍼졌는데요. 네, 거래 중개만으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암호화폐 관계자는 빗썸과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가 커스터디나 노드 사업에 뛰어드는 것만 봐도 수수료 장사만으로 거래소 사업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즈니스 모델이 약한 거래소는 걸러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유튜브에 암호화폐 관련 컨텐츠가 계속해서 삭제되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죠. 이에 이제 유튜브 대변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 들어가기 앞서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 0.56% 하락하며 840만원대, 이더리움이 0.28% 하락하며 14만 6천원대, 리플 XRP가 0.2% 하락하며 22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8.7%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가 계속해서 삭제가 되죠.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탈중앙화 플랫폼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유튜브가 유명 암호화폐 채널에서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유튜브 측에서 최근 암호화폐 업계 인플루언서들의 암호화폐 컨텐츠를 삭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유튜버 크리스더는 유튜브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컨텐츠, 규제 상품, 판매 등을 이유로 지목하면서 채널 내 암호화폐 관련 영상 대부분을 삭제 조치했다. 유튜브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크리스더는 이제 10년차 유튜버라고 합니다. 자신의 채널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 분석 등의 컨텐츠를 재개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삭제되거나 경고 조치를 받은 영상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법, ICO의 미래, 트레이더와 투자자를 위한 17가지 조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구독자는 21만 명, 조회수는 700만 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튜버 오마르 밤도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전 동의 없이 컨텐츠가 삭제된 유튜버는 총 38명이다. 컨텐츠 설명에 외부 웹사이트 및 암호화폐 거래소의 링크가 포함된 비디오 컨텐츠를 중심으로 삭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유튜버 치코 크립토는 역시 자신이 업로드한 암호화폐 채굴 등의 영상 컨텐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컨텐츠로 지정돼 채널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면서 그는 유튜브의 이런 조치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신고로부터 시작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컨텐츠 삭제는
업계에 치명적이다. 탈중앙화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한 어떤 정책이나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은 상태죠. 네, 그럼에도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삭제하고 경고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자 유튜버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불안감이 커지자 일부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떠나 다른 컨텐츠 플랫폼으로 이주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유튜브와 같은 거대 중앙화 플랫폼이 아닌 분산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대변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언급을 했을까요? 네, 유튜브 대변인은 암호화폐 컨텐츠 삭제는 플랫폼 오류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유튜브 대변인이 플랫폼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수로 암호화폐 관련 컨텐츠가 삭제됐다며 현재 관련 문제를 복구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튜버에 대한 암호화폐 유튜버에 대한 제재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말 그대로 유튜브 대변인의 언급처럼 오류 때문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었는데, 2019년 블록체인 올해의 인물, 국내에는 이땡땡씨, 국외는 시땡땡씨죠. 네, 국외에 시땡땡씨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에도 이제 블록체인 업계는 다사다난했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며 암호화폐 대중화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가 연달아 이렇게 해킹을 당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취약점도 이렇게 드러냈었는데,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암호화폐의 글로벌 화폐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는 암호화폐 권고안도 발표를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발맞춘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죠.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 측은 독자들의 의견을 모아 올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지난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총 765명의 독자가 참여해 올해의 인물, 사건, 스캠을 뽑았는데요. 네, 모든 설문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1위는 이서구 두나무 대표라고 합니다. 네, 국내 올해의 인물의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가 코인데스크 코리아 독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결과는 업비트가 국내 손꼽히는 거래소라는 점도 있는데, 최근 발생한 악재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인해 핫 월렛에 보관 중이라는 34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했죠. 네, 한국 돈으로는 약 580억 원 상당인데, 업비트는 그동안 한 번도 해킹 사고가 없었을 만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네, 2위는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이라고 하고, 3위는 네,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외 올해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1위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시땡땡씨, 말 그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네, 해외 올해의 인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10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저치국 제18차 집체 학습에서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 융합, 기술 확장, 산업 세분화 등 계기를 붙잡아야 한다며 데이터 공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운영 원가 절감, 협업 효율 증대, 신뢰체계 구축 등 기능을 발휘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이제 하루 만에 40% 가까이 폭등을 했었죠. 네, 2위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입니다. 3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올해 인물 3위로 꼽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리브라는 안정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자 한다면 은행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내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암호화폐의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내 올해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1위는 업비트 빗썸 해킹 논란입니다. 2위는 삼성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 탑재라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3위 같은 경우는 특근법 개정안 논란인데요. 네, 해외는 과연 어떤 걸까요? 해외 1위는 똑같이 중국 CBDC와 시진핑 블록체인 발언과 2위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백서 발간, 3위는 바이낸스의 해킹이 이렇게 꼽혔네요. 참 다사다난한 해가 보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 또한 호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리플, 베이커 자오팡, N26, 렌스카트, 무신사 등 올해 유니콘 기업 127곳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한 해 유니콘 기업, 즉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벤처 기업이 과연 몇 곳이 탄생했을까요? 답은 127곳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14년 여성 투자자인 에일린 리가 유니콘이라는 말을 처음 쓴 후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네, 25일 미국 시장 조사 업체 CB인사이츠의 유니콘 기업 명단에 따르면 올해 유니콘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71곳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15개가 늘은 것인데 네, 미국 벤처 투자 시장이 호황이었던 반면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유니콘 배출 숫자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지난해 35곳을 배출했지만 올해에는 16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신규 유니콘 기업 127곳 중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기록한 곳은 미국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리플과 중국 부동산 중개 앱 베이커 자오팡이라고 합니다. 네, 두 기업 모두 100억 달러 이상 약 11조 6,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은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창업 7년차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7년 가상화폐, 암호화폐 열풍 당시 회사명과 같은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곳이죠. 네, 리플은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실용성이 높은 암호화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의 국제 네트워크 리플넷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NC 등 금융기업 300여 곳이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중국판 직방이라고 합니다. 네, 베이커 자오팡은 2018년 2월 설립된 곳으로 창업 1년 만에 초고속으로 데카콘 기업 가치가 100조 이상의 벤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참 리플에 관한 이런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지금 127곳 중에 1위가 리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유니콘 기업에 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1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다가오는 2020년 리플사의 사업은 더욱더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 XRP의 가치 또한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이오스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이스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1이 곧 이렇게 출시할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이스에 대한 베타 테스트 참여를 이미 요청했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 2월 14일 베타 출시 예정인 이오스 기반 소셜미디어 프로젝트 보이스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네, 부테린은 베타 테스터 대열에 합류한 후 이 프로젝트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7월 초 이오스의 소프트웨어 제작자 블로건에 의해 소개된 보이스는 오늘날의 소셜미디어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의 CEO 블렌단 블러머가 언급했듯이 이 플랫폼은 그들의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며 비즈니스 모델만 살펴봐라.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관심, 이것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들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러머는 부테린의 피드백이 자신의 회사에 귀중한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대화에 재빨리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는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정부 주도의 검열은 즉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피드백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투명성, 사용자와 플랫폼 사이의 조정, 컨텐츠 제작자에게 가치를 되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분산형 소셜미디어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는 유튜브에 대한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트위터에 다뤄주었죠.
네, 한 리서치에서 18개의 국가에서 CBDC를 개발 중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60여 개 중앙은행 중 이제 18곳이 자체 CBDC를 개발하거나 출시했다고 나타냈습니다. 네, 그중 가장 선호되는 플랫폼이 R3의 코르다 엔터프라이저 레저로 알려졌는데요. 이 또한 리플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R3의 코르다 세틀먼트가 가장 먼저 지금 사용하기로 한 암호화폐가 바로 XRP이기 때문인데 네, 이 중 4개 이상의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자체 CBDC를 발행했다 밝혔습니다. 네, 나머지 14개 국가 또는 중앙은행은 현재 CBDC를 개발 중이거나 제3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코인은 신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GCS를 출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지코인이 신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GCS를 출시했다 발표했습니다. 네, GCS는 모든 사람들이 지코인에게 아이디어 제시를 하고 승인,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지코인 측의 설명인데요. 네, 코인 마켓캡 기준 XGC는 현재 1.29% 느린 2.8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글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메타마스크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지갑 어플리케이션 메타마스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정책에 따라 모바일 채굴 앱은 상장될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메타마스크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어떠한 채굴 활동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앱 삭제 징후에 항의했으나 구글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네, 미 증시는 보합 마감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3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종합지수는 0.7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미 증시가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7개 종목이 상승, 14개 종목이 하락을 했으며 1개 종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21.01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221.20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